자, 3단원 통계 시작해 볼게요. 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네, 확률 변수를 읽어볼 건데 잘 봐봐.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X는 X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쓰세요. 확률 변수는 변수니까 X야. 오케이? 확률에 대응되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냥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제 확률 변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변수 X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라지 X라고 써요. 그럼 PX는 X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FX를 그냥 PX는 X라고 써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확률에 대응한다라는 말이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확률에 대응한다라는 말이 뭐야? 너네 함수 뭐라고 배웠니? 정의역이 이렇게 있으면 공역에 있는 원소에다가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대응시키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맞죠? 스몰 x가 이 y들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 이걸 함수라고 하잖아? 맞죠? 그때 우리가 이 x들을 변수라고 하잖아요. 확률 변수 x는 뭐 이런 애들인데 이런 특정한 이 함수 값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확률 값에 대응하는 거죠. 확률 값에. 그래서 1, 2, 3, 4, 5가 아니라 1보다 작은 어떤 확률들에 대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 이따 자세하게 예를 들어줄 거야.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 x들이 갖는 확률 값을 분포로 잘 나타내면 그걸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 같은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표가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x가 받는 그 값을 가질 확률의 대응 관계를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확률 변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이산 확률 변수인데,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면 확률 변수 중에서 x가 갖는 값이 유한계이고 셀 수 있을 때 자연수와 같이 위에 정수라고도 적어 놓으세요. 이때 x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 x가 뚝뚝 끊어져 있어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연속된 실수가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이산이라는 게 뭐냐면 가능할 이자에 산수할 때 산 써가지고 셀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 보통 어떤 것들이 이산 확률 변수냐면요. 횟수, 개수 이런 애들이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일단 쓰세요. 자, 지금까지 읽으면서 내려왔으니까 얘네들이 좀 추상적이죠? 81쪽에 예제를 씁니다. 81쪽이 없네? 빈 공간이 어딨지? 83쪽에 있네요. 83쪽에 예제를 씁니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던질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앞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 또는 앞면이 두 개 나올 확률 뭐 이런 걸 계산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그냥 x라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동전의 개수라고 해도 되고요. 그럼 이 x가 0이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갖는 확률 값이 달라지겠죠. 이런 걸 확률 변수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조사를 좀 해볼게. x를 조사할 때는 일단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랑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 지금 내가 동전 몇 개 던지는 거예요? 3개. 동전 3개 던질 거야. 근데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했잖아요. x가 제일 작을 때면? 어? 어? 뭐가 주사위? 미안해. 왜 주사위 여기 있지? 동전인데? 펜으로 안 쓰고 있지? 아, 진짜 미안하다. 아니, 당황하니까 말랑이를 찾게 되네. 아, 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쨌든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몇이에요, 연우야? 0이에요. 최대값은요? 3개. 그러면 이제 확률을 대응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써보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그 다음에 이제 공역에 얘네들이 선택하는 이제 치역 원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앞면 0개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개 있죠? 맞아. 1개 있어. 괜찮지? 앞면 하나 나오는 거 몇 개 있어요? 31개 있죠? 31개. 앞면 2개 나오는 거 몇 개 있어요? 32개 있죠? 3개. 앞면 3개 나오는 거 몇 개 있어? 이렇게 하나 있죠? 총 8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시키는 거야. 요거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렇지. 써도 돼. 근데 이때 우리가 함수를 이제 fx라고 안 적고 기호로 px는 x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뜻이야. 보통 저기다 f라고 썼었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여기 px는 x는 안 써도 돼요. 이렇게만 씁시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안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이 확률의 분포를 표로 쓰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먼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윗줄에 적어주고 x가 가는 확률을 밑에다가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x가 갖는 확률이에요 하고 표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달리 여러분, 우리가 뭐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뭐 2일 때를 구하거나 1일 때를 구하는 거나 이렇게 단독 사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확률을 다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합은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자, 이걸 확률 분포 표라고 합니다. 이거 함수로 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함수긴 한데 니들한테 함수는 이게 아니지 않아요? 머릿속에? fx가 함수잖아요. 그렇죠? 확률로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8분의 1 또는 8분의 3이에요. 이렇게 쓰고 언제 8분의 1이야? x가 0이랑 3일 때
그 다음에 x가 1이랑 2일 때 이렇게 이제 표를 억지로 확률식으로도 적어줄 수 있는데, 함수식으로 적어줄 수 있는데, 얘를 이제 fx 말고 px는 x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확률 변수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 대신 이 확률 변수의 종류는 알아야 돼. 지금 얘가 개수, 횟수 이런 거죠. 이산 확률 변수라고요. 이런 걸 보고. 됐나요? 됐죠? 그럼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이런 함수는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왜 이름이 질량인지는 다음 개념이랑 제가 연결해서 알려드릴게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저 위에서부터 확률 질량 함수까지 쫙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제가 추천은 드리지만, 그 문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제로 문장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알겠죠? 자, 확률 질량 함수의 네모 하나 칠게요. 이사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하여 x가 가질 확률 p1, p2, p3를 각각 대응시키는 함수. 이사 확률 변수의 함수야. 말이 너무 길어요. 그냥 이산 확률 변수의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함수값으로 갖다 보니까 이 함수 값들은, x가 갖는 값들은 1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1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다 더하면 1입니다. 그게 이제 밑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x가 갖는 값이 xi. 확률이 갖는 값이 뭐 pi라고 하면, 이 pi들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다 더하면 1. 2번에다가 별표. 그리고 이 문제는 간단하게 시그마 pk라고 적어 놓으세요. 적으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장은 뭔가 확률을 더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여기다가 예제를 쓰죠. 만약에 문제에서 px는 1을 구해주세요 하면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1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조사해놨으니까 8분의 3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혹시 이런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 p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세요 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이랑 2잖아요. 이 두 확률을 더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됐나요? 그냥 3번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야.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입니다. 이건 정신 차려야 돼. 집중해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 81쪽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까지 배우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통계학을 싹 다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요거 말고 예제 하나 더 쓰셔야 돼요. 나 지울게요. 지웁니다. 너네 이런 표는, 통계적 표는 있잖아,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새로운 단원이 나오면 과거에 배웠던 수학이랑 자꾸 연결시켜야 된다 그랬죠. 너네 통계적으로 표를 배우신 게
중학교 1학년 때 표를 배운 적이 있어요.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단원 이름이 통계였어. 무슨 표를 배웠었죠? 도수분포표를 배웠었어요. 도수분포표를 배우고 나서 님들과 함수도 배웠었어. 무슨 그래프를 배웠었다니까. 히스토그램 기억 안 나요? 좀 쉴래 얘들아? 히스토그램 기억나요? 히스토그램? 그게 니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확률 질량 함수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적으라는 것만 적어요. 내가 일반 학생 10명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더니 점수가 이랬어. 적지만 알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수치화된 자료 별량이라고 하죠. 근데 얘네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만 하면 얘네들은 자료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얘를 표로 정리했었죠. 학생 수를,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하니까 이걸 도수분포표라고 불렀다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 수를 조사를 해요. 그죠? 이런 걸 도수분포표라고 하죠. 맞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나면요, 분류하고 나면 항상 정보 손실이 생기긴 생겨요. 이게 55에서 60이라고 했는데 얘가 몇 점 맞았는지 알아 몰라? 알 수가 없죠? 이 두 명이 몇 점 맞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급값이라는 걸 정의했었습니다. 이 55와 60의 중간값, 이 60과 70의 중간값, 75점 맞았다 치는 거야. 그렇죠? 정확하진 않지만. 너 그만 자.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평균 구할 수 있어요.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65점 맞은, 55점 맞은 학생이 몇 명? 한 명. 끄덕끄덕 말고 한 명이라고 대답해야지. 그만 자. 그 다음 65점 맞은 학생이 몇 명? 2명. 자, 이걸 몇으로 나누면 돼요? 10. 요게 이제 일반 학생 수학 점수들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이걸 다시 하자는 거거든?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별량들을 조사했던 확률분포표, 도수분포표가 확률분포표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수학 점수를 X라고 하면 이 10명의 학생이 제비뽑기 상자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명 뽑았을 때 얘가 55점일 확률 또는 75점일 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반에 내가 전학 갔을 때 75점 맞을 확률은 뭐 10분의 4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다. 55점 맞을 확률, 65점 맞을 확률, 75점 맞을 확률, 85점 맞을 확률, 95점 맞을 확률을 적는 거잖아, 이제 밑에다가. 이해되세요? 그 확률이라는 것도 사실 도수분포표랑 거의 같아요. 차이는 뭐야? 분모에 전체 도수가 반영돼 있는 거. 알겠어? 그럼 이거 가지고 위에 있는 식을 만들려면 무슨 연산을 해야겠어요? 얘네 둘이 곱합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져요.
얘네 둘이 곱합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져요. 얘네 둘이 곱합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져요. 얘네 둘이 곱해요. 이게 만들어져요. 얘네 둘이 곱해요. 이게 만들어져.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한다고. 그럼 이거는 수학 점수의 평균이죠? 근데 내가 수학 점수를 뭐라고 써놨어요? X. 그죠? 그래서 이 수학 점수 X의 평균이다. 평균은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도 해요. 내가 일반 갔을 때 수학 점수 맞을 수 있는 기대값. expectation의 약자를 따서 이렇게 쓸 거고 간단하게 M이라고도 써요. 됐나요? 앞으로 이걸 할 겁니다. 됐죠? 자, 요만큼 적는 거 제가 추천할게요, 이제. 요만큼.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기호로 연습할 거야, 기호로. X값에다가 자기가 갖는 확률 곱하고, X값에다가 자기가 갖는 확률 곱하고, X값에다가 자기가 갖는 확률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싹 다 더하면 이제부터 확률이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알아. 여기 깻잎 커피 안 먹어봤어? 아무도 안 시키지? 그거 먹는 게 나야. 그거 맛있더라고. 깻잎 커피 나중에 꼭 먹어봐. 여기 좀 이쁘게 적어줘야겠다. 기대값은 우리가 이제 EX라고도 쓰고, 야, 확률이 0으로 뭐야? 내가 확률이라 그러냐? 평균이 0으로 뭐야? 에버리지밖에 모르죠, 그죠? 민이라고도 합니다. 이 민의 약자예요. 뭔가 좀 수치화된 평균을 민이라고 하는 것 같고, 에버리지는 좀 여러 가지 평균. 적었어, 얘들아? 적었으면 이제 남은 설명을 위해서 조금 지울게. 오늘따라 유난히 칠판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지? 설명할 게 많아서 그런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팁인데 여러분, 가운데가 우뚝 솟아있고 확률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죠. 이런 애들은 평균이 항상 중간값과 같아요. 75입니다. 계산 안 해봐도 돼요.
자, 이제 책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81쪽으로 오시면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어요. 보세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n개가 쭉 펼쳐져. 그럼 그 밑에 이 n개에 대응되는 확률 값들이 쭉 펼쳐져 있겠죠. 다 더하면 몇이라고요? 1.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우리가 기호로 2x라고 쓰는데요. 요 기대값의 약자, 요 expectation의 약자입니다. expectation of x 뭐 이런 뜻이야. 2x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저렇게 하는 거야. 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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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 이거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어서 시그마를 배우신 분들은 시그마로 써놓습니다. 아, 니네 교재에 빈 공간 많지? 아무데나 쓰면 되겠다, 그지? 내가 이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 그지? 오케이. 진서 괜찮니? 많이 힘든가? 이거 지금 어려워? 아니지? 할 수 있지? 그래, 그냥 표정만 안 좋은 거지? 아, 물론 이런 게, 아니, 이게 왜 어려워? 지금 여기 고1이 누구지? 아직 2학년인가? 그래, 쟤 빼고는 어려우면 안 되잖아, 야, 이거. 그래, 근데 이제 분산할 거야, 이제 분산. 분산할 거야. 속으로 봐. 아니, 분산해보자, 이제 분산. 얘들아, 이거 뭐 그냥 싹 외우고 끝낼 수도 있어. 근데 이 대표값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해놓지 않으면요, 응용 문제를 못 풀고요, 이렇게 공부 안 하면 3단원이 계속 어려워져요. 나랑 같이 이걸 느끼는 거야. 근데 가끔 내가 또라이 같을 때 있죠? 뭘 느껴보라고 하고, 너 왜 끄덕끄덕거리니? 아니,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 보면 그렇게 돼요. 가볼게요. 분산이라는 대표값이 나오게 된 배경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내가 1반 평균도 2반 평균도 측정을 해봤더니 둘 다 75점이야. 근데 1반 자료와 2반 자료에는 분명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차이를 찾아보니까 1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평균이 75가 나왔는데 2반은 개꼴통도 많고 잘하는 애도 많아가지고 평균이 75가 나왔어. 그럼 그런 자료들도 차이를 주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 산포도라고 하거든요. 그 산포도를 표현하기 위한 대표값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산포도가 아니라 산포도야. 산포되어 있는 정도란 말이야. 너 좀 자. 다현아, 적응 안 되지.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에 맨날 이러고 있어야 돼.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찾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평균 몇이었어요? 75죠? 그럼 얘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20점 떨어져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도 중요하거든요. 자,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내가 굳이 평균을 써서 뺄 필요는 없지. 니는 너무 무시하는 거지. 밑에 적은 걸 평균과 자기 점수의 차이라고 해서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알겠어요? 그럼 저 편차를 평균 낼 수 있으면 이 집단의 산포도가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다 더해봐요. 몇이에요? 0이죠. 편차의 합은 항상 0인 특성이 있어. 그래서 더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 지금 편차가 0이 나오는 이유가 이 음수들 때문이잖아. 수학자들이 뭐 하기로 했냐면, 야, 이거 다 제곱해버려 라고 했다고. 그럼 이제 더할 수 있지. 그럼 다 더하면 1200이거든?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이제부터 얘를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분산은 자료값에 비해 너무 커요. 왜? 제곱해서 구했으니까. 마지막에 루트를 한번 씌워. 이걸 표준 편차라고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x의 분산을 여기 있는 자료로 계산해 볼게. 여기 있는 자료로.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써요. x-m. 이게 뭐야? 편차. 제곱에 평균 이렇게 써. 알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먼저 이 마이너스 20을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20. 그쵸? 이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는 55에서 평균을 빼면 돼. 그치? 평균을 빼면 돼. 그 다음 뭐예요? 제곱.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65에서 75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10을 구해. 오케이? 그 다음에 제곱을 해요. 그럼 요 100이 나와요. 근데 100이 지금 몇 명이야? 2명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10으로 나눠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구해놓은 요 편차 제곱에다가 그냥 요 확률 값을 곱해버리면 전체 도수하고 얘네들이 몇 명인지까지 한 번에 적용이 돼요. 아까 평균도 이런 원리 아니었어? 그쵸? 여기다 뭘 곱하라고? 확률을 곱해버리면 이 100이라는 편차 제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랑 전체 도수까지 알아서 적용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해 잘하고 있습니다. 자, 75-75의 제곱, 즉 0을 가진 애들이 몇 명이야? 4명이고 마지막에 10 밑에 깔 거지. 여기다가 그냥 평균을 확률을 곱해버리면 돼요. 자, 뒤에는 쭉 쓸게. 자, 이게 분산 구하는 방법이에요. 되세요? 계산이 아까보다 좀 헤비하죠? 그래서 분산 계산 방법을 바꿀 겁니다. 요게 이제 중등수학이랑 고등수학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 자, 별표 하나 쳐보세요.
지금부터 문자로 증명할 거야. 저 과정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문자로 증명할 거예요. 자, 요 위에 건 m이라고 쓸 거예요. 자, 갑니다. 박연우 잘 봐. 요 기억하시고 지운다. 박연우 잘 봐.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할 거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요 x1에서 평균 빼. 오케이? 그 다음 제곱해요. 그럼 나 뭐 만든 거야? 400 만든 거야. 여기다 뭐 곱하 그러라 그랬어? P1. 그렇지. 잘한다. 플러스 똑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거지. x2-m에서 뭘 빼? 뭐라고? x2에서 뭘 빼? m을 빼. 그 다음 제곱을 해요. 그럼 내가 이거 100 만든 거야. 여기다 뭘 해? P2를 곱해. 잘하고 있어. 이 짓을 n번 하죠. 그렇죠? 자, 제곱하면서 전개해 드릴게요. x1 제곱 p1 뭐야? 요거랑 곱한 거죠. 그 다음에 x2 제곱 p2 뭐야? 여기 나올 2차 항이랑 p2랑 곱한 거죠. 자연스럽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xn 제곱 pn 이게 x에 대한 어떤 2차 식일 거고, 그죠? 여러분 이제 고3이야 좀 있으면. 그죠? 자, 마이너스 2xn p1 맞아요? 마이너스 2xm p2 맞죠? 마이너스 2xm pn 맞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m이 공통인수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남는 건 x1 p1 x2 p2 xn pn. 자, 방금 전개가 조금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남는 찌꺼기들을 노란색으로 살짝 적어 드릴게요. 쭉 하면 안 돼. 여기서 마이너스 2m으로 묶은 거야. 괜찮겠어? 나머지 m제곱 p1 m제곱 p2 m제곱 pn 뭐가 공통인수예요? 잘한다. 돼요? 그럼 보세요. 이건요 xk의 제곱 pk에다가 k는 1부터 n 이렇게 쓸 수 있어. 계산도 사실 어렵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이야? 요거 제곱해서 이거 곱하라는 얘기잖아. 요거 제곱해서 이거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요거 제곱해서 이거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 뜻이. 그죠? 그래서 요거 제거 xk 제곱 pk라고 제가 약식으로 쓸 수 있고, 약식으로. 그 다음 잘 봐. 이거 봐야 돼. 이거 봐. 이거 뭐야? x1 p1 x2 p2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x1 p1 x2 p2 이게 왜 이래? 이거 뭐야? 아우 여기 있잖아요. 아까 위에서 한 거잖아. 붕어냐? m이죠 m.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m 제곱이야. 물론 증명 니들한테 안 물어볼 거야. 근데 이제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보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그치? 아우 힘들다. 1이죠?
자, 정리하면 요렇게 돼요. 되시겠어요? 자, 잘 보세요. 얘는요, 유정해 봐야지. 아, 졸면 안 돼. 요건요, 평균의 제곱이라고 읽으면 되잖아. 맞잖아. m이 평균이었잖아. 발음 조심해야 돼요. m이 평균이었죠. 그럼 이거 평균의 제곱이라고 하면 돼요. 맞죠? 자, 이거 뭐냐면 x1, p1, x2, p2, x3, p3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 평균이라고 불렀잖아. 즉 얘네들이 x1 제곱해서 p1, x2 제곱해서 p2, x3를 제곱해서 p3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제곱의 평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쓰고 외울 때 이제 이렇게 외울 거야. 쓰는 거예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래서 재평평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제 예제 풀어볼 거야. 얘들아, 오늘은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지금 줘야겠다. 안 주려고 그랬는데. 자, 어디까지 쓰시냐면요. 요거를 쓰는데요. 아, 나 진짜,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나 안 쓸래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알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것만 외워요. 근데 이 중간 계산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제가 문제 풀고 이 중간 계산 과정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쉬는 시간을 지금 드릴게요. 11시 5분까지만 쉽시다. 10분만 쉬어요. 보세요. 이게 뭐지? 어떤 확률 변수를 조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가 될 확률이 4분의 1, 6이 될 확률이 2분의 1, 8이 될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야. 이거 평균 해봤자 6이거든?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평균 6인 거 어떻게 알았냐면 얘도 가운데 기준으로 확률이 대칭이 있죠. 이러면은 평균이 가운데 거예요. 됐나요? 됐죠? 여기서 분산 구하라고는 안 했지만 분산도 한번 구해 봅시다. 재평평제라 그랬죠? 맞아요? 그럼 먼저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제곱의 평균은 요거 제곱해서 얘 곱하면 돼요. 건우야 여기 봐야지. 처음 배우는 건데 왜 졸고 있어? 제곱해서 확률을 곱하는 거야. 제곱해서 요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요 제곱해서 확률을 곱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한번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의 편차 제곱을 구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간결해지죠. 자, 계산. 됐어요? 그 다음 표준 편차는요, 기호로 시그마 x라고 써요. 이거 이제 여러분 중3 때 배우셨던 거랑 똑같아. 위에서 구했던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0번 해볼게요. 한 번 더. 분산을 구하려면 이 EX를 구해야 돼요, 무조건.
자, 다 곱해가지고 쭉 더하는 거야. 그럼 8분의 3, 8분의 2, 8분의 3, 6분의 4. 자, 8분의 3, 8분의 2, 8분의 3, 6분의 4. 그리고 3분의 2니까 마지막에 24로 통분해주면 8이 1이네. 3분의 5 되고 있죠? 요 x들 평균 내면은 3분의 5 나온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 vx는 제평평제. 요걸 한번 빼셔야 돼요. 마지막에 이거 안에서 틀려온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자, 제곱의 평균 1 곱하기 2에 4 곱하기 2에 9 곱하기 2에 그 다음에 16 곱하기 이거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제평평제. 별로 안 어렵죠? 그럼 계산하면은 이게 7, 9, 16이니까 2다, 그지? 근데 얘가 3분의 8이고 그럼 요게 3분의 6이니까 이렇게 하면 3분의 14잖아.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 x는 3분의 루트 17. 자, 이런 식. 됐어요? 계산 잘했겠지? 17. 19, 16, 2, 3분의 8, 3분의 6, 84, 40. 자, 그 다음에 12번 아직 못하고 넘겨서 B단계 볼게요. 자, 일단 B단계 2번부터 89쪽.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의 값은 이 다 더해서 1이라는 성질이 계속 쓰여요. 그럼 a제곱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1이 1이잖아? 양변에 2 곱해주면 2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2야. 가져오고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확률이라는 것은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a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다 2분의 1 넣어주면 얘가 4분의 1, 얘가 2분의 1, 얘가 4분의 1이어서 딱 1이 돼요. 됐죠? 아직 내가 평균은 안 구했거든? 이거 2x 몇일까? 그렇지.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확률이 대칭적으로 분포하면, 학생수가 대칭적으로 분포하면 가운데 값이 평균일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확률 분포를 확률 질량 함수로 써놨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표로 된 게 계산이 편해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면 이걸 확률 분포 표로 쓰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괜찮아요. 나중에는 표로 풀 건 표로 풀고 함수로 풀 건 함수로 풀 수 있게. 자, 지금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예요? 0, 1, 2, 3, 4죠. 위에다 씁니다. 자, 그러면 0일 땐 0 넣어서 확률 구해주고 1일 땐 1 넣어서 2일 땐 2 넣어서 확률 구해주면 되고
자, 3일 땐 3 넣어서 확률 구해주면 되고 4일 땐 4 넣어서 확률 구해주면 돼. 그럼 다 더해주면 A가 3개의 4A니까 7A에다가 15분의 분자 1, 2, 3, 4 더해서 10대요. 그럼 7A는 3분의 1이고 A는 21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어. 됐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1번은 여러분들이 풀어오실 건데 체크하세요. 저거는 부분 분수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더하는 거다 보니까 그 수학 1 대수에서 배우셨던 시그마 성질들이 쓰여요. 그래서 부분 분수나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런 거는 계속 나올 거야. 알겠죠? 1번에 체크하세요. 1번에 숙제예요. 숙제. 그러니까 내 추천 문제. 나도 체크해놔야지. 자, 넘기시고요. 이제 여러분 같이 확률 분포표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아니다, 4번 하나 하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K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다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분의 3K에 이게 16분의 4니까 16분의 11 더하면 1 되고 있죠? 그럼 16 곱해서 정리해주면 이게 11이고 16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5. 자, 이때 P 저거를 구하라고 한 건데 이 안에 있는 방정식만 잘 풀어내시면 돼요. 이게 x-3에 x-1이지. 그럼 x값이 뭐예요? 3 또는 1 아닙니까? 여기다 적어줄게. 자, 안에 있는 방정식 풀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다 P만 이렇게 둘러놓으면 돼. 이게 무슨 뜻이냐? X가 3인 거랑 1인 거랑 더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K 구하는 게 더 일이지. 그럼 K 값이 4분의 1이랑 4분의 5 나오거든? 근데 K가 4분의 5면은 이쪽이 음수가 돼.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K 값 4분의 1이고. 자, K 값이 4분의 1이면 PX는 1은 16분의 7. 자, 얘가 4분의 1이면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4 빼기 16분의 1에서 16분의 3.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다. 됐죠? 그래서 별거 아니고. 자, 6번. 얘는 이제 모르는 게 A, B 두 개니까 식을 두 개 세워야 될 거예요. 자, 갑시다. PX는 1은, 즉 A는 3분의 2PX4라고 했어. 즉 3분의 2B. 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A는 3분의 2B니까 내가 여기다가 3분의 2B를 넣을 거야. 그럼 얘도 3분의 2B니까 3분의 5B가 되죠. 이 상태로 다 더하면 1. 그럼 3분의 2, 3분의 4, 3분의 5에 3분의 3B지. 맞죠? 그럼 다 더하면 6, 11, 14?
이렇게. 그러면 px는 2부터 3까지니까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돼서 답은 3b. 이렇게. 연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론만 뭐가 있어 보였을 뿐. 진짜 쉽다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조금 작성해 보시는 거는 약간 거슬릴 수 있는데, 자, 7번 해보시면 돼요. 7번. 내가 아까 작성할 때 맨 처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냐면,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랑 최대값부터 확인하는 거라 그랬어.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랑 최소값부터 확인하는 거야. 자, 7번 해보세요. 나린, 7번 해보세요. 연우 7번 해봐요. 확률 분포 표를 꼭 작성해 보세요. 같은 문장이어도 1, 2단원에 나오느냐 3단원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3단원에 나오면 애들이 약간 바보가 돼요. 근데 그냥 X의 숫자 넣어보시면 되거든요. 자, 정훈의 팀은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대. 여러분, 여기 이산확률 변수까지는 앞단원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계산해야 될 게 많을 뿐. 몇 명의 대표를 뽑는다 그랬어요? 2명. 근데 그 중에서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 그랬죠.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최대값부터 봅시다.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여학생만 뽑힐 수도 있죠.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예요. 그럼 px는 0이라는 건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뽑힌 거죠. 9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뽑혔다는 건 남자 중에 대표 2명이 뽑혔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C2라고요. 되죠? 계산하시면 돼요. 9, 8이 70에 36분의 6. 6분의 1. 자, PX는 1이라는 건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뽑혔다는 얘기니까 9C2에 4C1, 5C1. 계산하실 수 있죠. 36분의 20. 자, PX는 2라는 건 여학생이 2명 뽑힌 거니까 9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이 5명 중에 2명이 뽑힌 거지. 10개. 기호로 쓰면 5C.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딱 36분의 36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여학생이 한 명 이상으로 뽑힐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잖아. 이걸 기호로 쓰면 이렇게. 계산 방법은 1 더하기 2겠지. 근데 이렇게 확률 2개를 더하겠다라는 거는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뽑힐 확률을 빼버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걸 왜 자꾸 적어드리겠어요? 2단원과 3단원의 차이는 결국 서술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아직 안 끝났고요.
여러분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확률 분포를 작성하는 방법은 저렇게 확률 분포 표도 있었는데 혹시 확률 질량 함수 쓸 수 있겠어요? 자, 쓰는 거 보세요. 분모는 계속 뭐야? 9C이지. 9명 중에 2명 뽑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 위에는 4C 어쩌고에 4C 어쩌고인데 5C. 지금 우리가 여학생 숫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X의 숫자랑 5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5CX라고 써주시고 여기를 2-X라고 써오면 돼요.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기초 능력인 거지 우리가 3단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지. 자, 확률표, 확률 질량 함수.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되긴 될 거야. 근데 이제 조금 걸리겠지.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도 하나 해봅시다. 10번. 표를 쓰셔야 돼요. 유정아, 공 4개 뽑을 건데 파란 공 개수가 X래. 그럼 저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건 몇이야? 그렇지? 좀 졸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졸리지. 이해는 한다만. 이거 뭐야? 파란 공이 0개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파란 공이 1개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8시 4분에 뭐 파란 공 1개 나올 확률 구해보는 거야, 이제. 자, 해봅시다. 자, 파란 공 5개, 블루 5개랑요, 빨간 공 3개, 레드 3개가 있어요. 4개를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파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이제 PX가 A보다 큰 확률이 이제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정수 A 값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 표를 써봐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공 4개를 꺼낼 거야. 그럼 파란 공 최대 4개 꺼낼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럼 파란 공 최소 1개예요. 맞아요.
0이라고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 개는 뽑아야 됩니다. 왜냐면 레드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0, 1, 2, 3, 4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X를 좀 잘못 찾았을 수도 있잖아. 자, PX는 1 같은 걸 좀 먼저 보여드리면요. 내가 8개 중에 4개를 뽑는데 파란 공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온 거예요? 3개 나온 거예요. 그쵸? 5C1 곱하기 3C3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되겠죠? 그다음 파란 공이 2개 나오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파란 공 3개면 5개 중에 3개 나오고 레드 중에는 하나 나오고 이런 거지. 그 다음 파란 공 4개 나오는 건 그냥 8C4분의 5C4죠. 다 더하면 70이고 만약에 자기가 0을 적었다면 그냥 이쪽은 0이라고 쓰시면 돼. 되죠? 확률 질량 함수 쓸 수 있을까요? 공은 총 4개를 뽑는 거니까 이 뒤가 합쳐져서 4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이 X는 파란 공 개수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5 콤비네이션 뒤랑 같죠? 이 X의 값들이 이렇게요. 되나요? 물론 이 밑에 건 아직 잘 안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이상이 2분의 1이 되니? 이렇게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저 A가 3이에요. 자, 이런 구조. 됐죠? 근데 지금 여러분 쓰는 게 굉장히 느리실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알겠어?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확률 계산 자체는요. 2단원 중에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해요. 그쵸?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엄청 복잡한 이산확률 변수 낼 수가 없어요. 야, 몇 개나 조사해야 되는데. 확률 하나하나 복잡하면 이거 애들 풀겠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 11번 보시고요. 자,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가 135. 이 px는 k 해가지고 ak 이렇게 돼 있고, 이거 k가 135래. 그럼 x는 1은 1k, x는 3은 3k, x는 5는 5k 이런 뜻이죠. 그죠? x 값이 1일 때, 3일 때, 5일 때 1a, 3a, 5a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표로 작성해 보면 x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135. 그때마다 a, 3a, 5a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a가 9분의 1이 되는 거죠. 되세요? 9a는 1이니까. 얘들아, 이 계산이 꽤 많다. 잘 봐.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고, 분산도 구해야 되고, 분산 구하려면 평균도 구해야 돼서 이 계산이 꽤 많아요. 가볼게요. 이거 9분의 1이고, 이거 9분의 3이고, 요거 9분의 5야. 되고 있죠? 자, 2x부터 갑시다.
1, 9분의 9, 9분의 25. 계산해주면 9분의 35예요. 자, Vx 갑시다. 1제곱 곱하기 1, 3제곱 곱하기 3, 5제곱 곱하기 5.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그마 계산해 오는 거는 속죄. 계산해 오세요. 자, 12번 보시면 요거는 제가 문자만 잡아 드릴 거예요. 평균이 6분의 1일 때 px는 0 구하라 그랬죠? 맞죠? 그럼 여기 a 주시고 b 주시면 a 플러스 b는 여기 12분의 1, 12분의 2 더해서 12분의 3, 4분의 1이니까 이만큼이 4분의 3을 담당해야 돼. 그 다음에 2x는 6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0a 플러스 b가 6분의 1. 자, 이렇게 두 개 연립해 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십니다.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배수 x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인 3과 6이 나온다면 걔네들은 나머지가 0일 거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1, 4 같은 게 나오면 x가 1일 거고, 2나 5 같은 게 나오면 나머지가 2겠죠? 맞죠?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3이랑 6이 나오면 나머지가 몇이라고? 0인 거야. 그럼 여기 6분의 2. 그쵸? 이건 주사위 눈의 수 3, 6이 나올 확률이라는 말이랑 같은 거거든. 얘는요. 얘는요. 그래서 모두 확률이 3분의 1로 같아요. 맞나요? 그럼 그때 우리가 2x를 구해야 될까? 안 구해도 되죠? 몇? 몇? 1. 이게 아니고. 눈에, x가 나머지라면, 나머지의 평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0 아니면 1 아니면 2의 평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vx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산포도의 평균이라 그랬지. 근데 지금 가운데 x값이 1이고 0하고 1인데 평균도 다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 그럼 이거 산포도의 평균이 그냥 1일 거야. 알겠어? x가 1씩 떨어져 있잖아. 계산 한번 해보자. 0, 3분의 1, 3분의 2. 그 아니죠? 4. 어머, 안 되네. 제곱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1을 했어요. 그죠?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평균 제곱이 1이니까 이거 3분의 2 나오네, 분산이. 그래서 분산 여러분 보셨죠? 뇌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지. 됐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개념 하나 하면 이제 오늘 끝인데 81쪽으로 오세요.
자, 얘들아, 확률 변수 x들이 있는데요. 잘 구체화가 안 될 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자기네 반의 학생들 수학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구체화가 안 될 때. 얘네들 뭐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시그마가 있을 거고. 근데 분산은 보통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는데 지금 그냥 V라고 쓸게요. 여기서 뭐 해볼 거냐면 얘들아, 내가 점수를 다 B점씩 올려줄 거야.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문제 하나 오류 나면은 전교생들 다 5점씩 주잖아요. 그럼 얘들아, 이제 이거 상식적인 건데 평균은 다 몇 점씩 오를까? B점씩 오르겠지.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5점씩 주면 평균 5점 오르는 거 맞죠?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까? 봐봐. 분산이라는 건 평균과의 차이 편차 제곱으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얘는 평균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빼면 편차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럼 편차의 제곱도 위에 있는 정보랑 똑같죠? 그러니까 점수를 올렸는데 평균이 따라 올라오니까 편차 제곱이 유지가 돼요. 그럼 분산은 안 변합니다. 표준 편차도 안 변해요. 자, 이런 이론을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 내가 X에다가 다 A배씩 했어. A배씩. 오케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일은 없지만 수학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이 48점인 거야. 알겠어요? 100점 만점짜리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이 48점인 거야. 그럼 이거 성적표로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뿌리기가 너무 쪽팔리잖아. 그래서 교장쌤이 특단의 대책으로 야, 애들 점수 다 2배 해버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48점짜리가 몇 점이야? 96점. 아, 이제 좀 볼만하죠. 그죠? 자, 다 A배를 해버렸어요. 자, 요것도 상식적인 건데 점수를 다 2배 해주면 평균도 다 몇 배가 되겠니? 끄덕끄덕 말고요. 2배가 되겠죠. AM이 됩니다. AM이. 알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집단들은 이제 편차 빼가지고 제곱하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게 편차고 제곱하면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점수를 2배 하면 평균이 2배가 된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 48점짜리 시험지 평균이 30이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내 편차 18이지. 근데 이제 2배 하면은 내 점수 96이고 평균 60 되거든. 그럼 편차 36 돼. 그러니까 편차도 2배가 된다고. 자, 여기서 자기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럼 편차가 이렇게 생겼지. 그치?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기 점수랑 평균 2배 돼서 편차 2배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분산 계산하니? 아니죠? 이걸 뭐 해야 돼요? 제곱해야 되죠. 제곱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편차 제곱이 몇 배가 됐어요? A제곱배가 됐죠. 지금 위에서 이 분산이 뭐냐면 이 모든 자료들의 편차 제곱들을 더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계산은 재평평제로 하지만 이거를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 이게 분산이잖아. 근데 새로운 자료의 분산은 이걸 더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럼 A 제곱으로 묶일 거 아니냐. 근데 이만큼이 V잖아. 그죠? 그래서 바뀐
분사는 a제곱 v가 돼요. 얘들아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야. 잘 봐. 자료가 a배가 되잖아. 그럼 분사는 a제곱배가 돼, 건우야. 자료들을 a배 하잖아요. 그럼 분사는 a제곱배가 돼요.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료들을 2배 하잖아. 분사는 몇 배가 돼? 4배가 돼요. 자료들을 3배 하잖아. 분사는 몇 배가 돼? 9배가 돼요. 자료를 4배 하잖아. 분사는 몇 배가 돼? 16배가 돼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루트 씌우면은 요 a제곱은 a가 되고 시그마는 그대로. 됐죠? 자, 이 3번을 사용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약간 연습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1, 2번에만 별표 칠게요. 그리고 좀 디테일한 이론으로 여기 a 나오고 b 더해지는 거, 요 a가 나올 때 a 제곱으로 나오고 b는 사라지는 거, 이렇게 연산에 대해서 설명할 것도 좀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하죠. 됐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A단계는 다 하시고 웬만하면 B단계는 오늘 제가 12번까지 했잖아요. 같이 푼 거는 꼭 풀어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13, 14 체크해보세요. 92쪽 13, 14 그 다음에 16, 18 20, 21 됐죠?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